자, 여러분, 오늘 이 지문을 다루는 이유는 지금 24학년도 수능 대비고요. 첫 번째는 지금 24학년도 3학년도부터 그 느낌이 있었을 텐데 4학년도부터 느낌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일단 고2 교육청 독서가 훨씬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3 수험에 고3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여러분 올해 9월 처음 알 거고 3월 처음 알 건데 고1보다는 어렵고 고2보다 쉽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웃긴 건데 나중에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의 난이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 수강생들이 6월 대비 9월에서 손해를 봤다면 일단 문학이에요. 두 번째, 독서에서 너무 고여버렸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래도 수업을 하면 좀 어렵고 모르는 걸 해야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내신 대비 때문에 EBS를 많이 하다 보니까 EBS가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올해 EBS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왜 그런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지금 뉴스에도 나와 있는데 자진 신고한 사람이 300명이 넘고 그중에 지금 수사가 구속수사인가 아무튼 들어가는 분들이 24명이 넘을 정도로 지금 출제 인력풀이 박살이 났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중에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관심도 없고 사실 그렇게 출제진으로 들어간 분들하고 뭐 연락 정도는 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문제를 빼내가지고 뭐 이렇게 돈 주고 이러는 건 완전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그런 거는 생각해본 적도 있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셨나 봐.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올해 EBS 퀄리티가 많이 박살이 났고 하지만 전문성 있는 출제 인력풀들 특히 올해 수능 출제 인력풀들은 이제 안정감 있게 계속 문제를 출제해왔고 과거에 출제했던 분들하고는 구분이 되는 지점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경향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23학년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작년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뭐 삼반수한사든지 이러면서 다시 이 시기에 복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문학 데스밸리 되게 중요하게 잘 잡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 독서도 이 지문 정도 느낌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여버리면요 오히려 쉬운 문제에서 적응을 못해요. 당황할 수도 있고 올해 수능 난이도에 좀 초점을 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1학년도 수능 16, 21인데 이건 직접적으로 이번 9월 평가원 연계였기 때문에 다루고 있고 일단 지문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글의 주제는 북학파예요. 이 북학파를 북학파에서 끝내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우리는 항상 좀 뭐라 그럴까 서구에 비해서 동양이 되게 뒤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지만 국공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돼. 국가가 돼서도 안 되고 국공이 돼서도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고유의 근대적 학문 체계가 없었냐? 있었다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북학파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파인 거야. 그리고 얘네는 어떠한 논문과 사상 체계를 가지고 학문 체계를 만들었냐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게 지금 이게 2일 수능에 출제가 됐었잖아. 그래서 그걸 2, 3 수능에 유서라는 것으로 써요. 그러니까 유서는 뭐냐면 일종의 논문 양식이야. 그래서 동양에 있었던 학문 체계를 가지고 근대 학문 체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학문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시절에 사실은 대항해 시대의 초창기만 하더라도 서양이 뒤지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얘네가 후추 무역하겠다고 막 건너 왔잖아. 그리고 명나라에 딱 왔는데 무슨 거지 새끼들이 온 거야. 그래서 진상품이라고 황제를 아련하겠다고 우리 무역 좀 하게 해주세요 오면서 진상품이라고 가져온 걸 보니까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이라 아이고 이놈들아 하면서 내보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고 실제로 그래서 서양이 특히 청나라의 국력을 되게 두려워해서 원래 아편전쟁 이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지면 어떡할까에 대해서. 그럴 정도로 그 시대는 오히려 동양의 경제력이 훨씬 더 높았고 훨씬 발전된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불과 몇백 년 만에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할 정도로 왜 이렇게 뒤집어졌을까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북학파라는 학파의 배경은 서구 문물이 동양에 급격히 들어오기 시작했던 시점, 동시에 명에서 청으로 바뀌었던 그 시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냐요? 어떻게 대응했냐요? 지금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완전히 경제체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 두 번째,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는 사실 전쟁 중이야. 그 대리전을 치르는 게 우크라이나고 그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게 미국 무역 전쟁이라는 경제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은 과거와 달라요. 과거에는 영토와 국민이라는 개념이 중요했던 이유가 농경이었잖아.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토 확장 전쟁을 잘 치렀던 대왕이 업적을 크게 가져갔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점령한다고 해서 반도체 못 만든다니까. 그런 시대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무력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시절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현대를, 우리 지금 시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언급을 하는 거고 이런 시험들은 이미 21학년도, 23학년도 과거에 출제된 지문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배경을 설명드림으로써 앞으로 출제될 것들도 예측이 되겠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연행가 작품이 아마 엮여서 출제될 가능성이 5년 내에 무조건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신유형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우리 고전문학의 첫 지문이 제가 보통 다루는 게 연행가거든. 연행가가 뭐니? 조선에 있던 사신들이 중국의 베이징을 다녀오는 거. 그게 연행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 연행가에 나와 있는 기록들로 그걸 단순히 고전문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문적으로, 비문학적으로, 독서적으로 유명하게 읽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논문에서 보이기 때문에 평가원 연구 교수로 계시는 분들의 논문에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단순하지만 여러분 놓치는 포인트인데 잘 들어. 우린 자꾸 이분법 쪽으로 가거든. 야, 잘 들어 얘들아. 지금 동서양 마찬가지로 되게 이상적이고 절대선인 존재가 있었어요. 그걸 이라고 표현했고 동양에서는. 그러면 그 이에 대응하는 게 그 시절에는 중하였고 그럼 그 중하를 명이라고 볼 것이냐 청이라고 볼 것이냐의 논쟁이 많았겠죠. 이해됐어? 자, 그럼 여러분 이달락을 읽어봤더니 자, 박제가라는 사람은 중하를 뭐로 봤을까? 명이라고 봤을까? 청이라고 봤을까? 둘 다라고 봤을까? 둘 다라고 봤어요. 둘 다라고 봤는데 박제가 입장은 어디 쪽인 것 같아? 이미 명나라는 멸망을 했고 이제는 청이 중하야라는 입장이요. 그래서 박제가는 여기 있었던 사람이야. 반면에 그 이전의 근본 성리학자들은 아직도 명나라 얘기하면서 청이랑 싸워야 된다라고 서로 논쟁을 했을 거고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게 뭐니? 북벌론이죠. 이게. 여기는 북학파죠.
야, 이미 청나라로 중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배워야 돼. 우리는 청나라를 중화로 보고 2로 보고 사대를 해야 돼. 배워야 돼. 국제표준을 따라가야 돼. 이게 북학파였을 것이고 반대로 저 새끼들은 오랑캐 새끼들이야. 명나라가 여전히 우리한테는 형 이상학이고 2고 중화야. 명나라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청나라를 박살내야 돼. 그게 바로 북벌론이었던 거야. 그럼 둘 다 맞고 틀리냐? 잘 생각해봐. 둘 다 필요한 관점이야. 왜? 예를 들면 봐봐. 현 시대의 국제표준은 미국이야.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돼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시절도 똑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근본 사상 체계는 뭐냐? 유학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은 이와 기로 나눠 돌아간다는 관점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고,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사우디 가서 술을 먹으면 불법이야. 깜빵 가야 돼. 심지어 채찍을 때려, 걔는 아직도. 근데 너희가 터키를 가서 술을 먹으면 오케이야. 아니, 똑같은 이슬람 국가고, 또 이 연휴가 가장 결정적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재수삼수 사수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있지만. 일단 저희 누나도 삼수를 했고, 저도 뭐, 군수까지 했으니까 꽤 장수란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내 성적이 폭발하는 시점은 바로 이 추석 연휴예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거의 10일이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여기 혹시 탐구 개념 인강이나 이런 거 다 아직 안 끝낸 게 있는 사람 손 번쩍. 그러니까 수학 개념 인강이나 탐구 개념 인강 들을 게 있다. 또는 뭔가 인강 들을 게 있다. 손 번쩍. 너 패스트트랙 인강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우리 때는요. 선택 과목이랬다. 그 과목이 4개를 봤어야 됐어. 예를 들면 내가 뭐 이과야. 그럼 물화생지를 다 공부하고 선택 과목 하나를 더 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뭐 5과목씩 공부했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봐봐. 인강 들을 게 엄청 많거든? 그럼 그 인강은 언제 끝나는 거냐? 지금 이 시기에 끝나는 거야. 잘 들어 얘들아.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그냥 집중해서 조지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짜 뒤져가는 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죽어갈수록 여러분 스스로는 굉장히 뿌듯해질 거야. 그렇게 집중해서 뭔가 하나를 접해놔야 실력이라는 게 길러지기 시작을 해요. 운동도 똑같아. 헬스도 똑같아. 구립해서 뭐 상체만 조진다든지 하체만 조진다든지 복근만 조진다든지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조져야 돼요. 하루에. 그렇게 하나만 조지고 나면 성적이 확 바뀌어 있고 실력이 확 바뀌어 있거든. 그래서 얘기 드린다. 여러분 패스트 트랙을 이번에 하나 주제 잡고 연휴 기간 하루 이틀 정도 써서 그냥 다 조져 놓으셔야 돼. 그러면 얘가 하나 끝나면 다른 데로 그 실력이 파생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스트트랙이 된 다음에 제가 다시 좁혀줄 거예요. 이게 출제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 출제 흐름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게 흐름이 잡힐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 들어. 독자성이나 보편성이나 싸웠던 건 신체의 지문이야. 인간은 본능과 이성, 감정의 존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다루는 게 이로 칸트의 지문이야. 그리고 나서 현대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현대 수능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법제기 이용론이었고, 최한기 지문에서는 서구 문물을 어떻게 동양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그게 우주론에서 중화 사상하다가 소중화 사상하다가 조선 멸망, 청나라 멸망한 바로 그 우주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과거제 흐름부터 새로운 출제 흐름이 세팅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게 올해 9월 평가원 오답률 1등 문학으로 세팅이 된 건데, 잘 들어. 경제를 가지고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관점을 유물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조선후기 분홍들이 생겨났어. 그러다 보니까 신문문화가 일어나고 사회문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 그런 신문문화, 사회문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실학자들이 대안을 내놨죠. 더 이상 양반계급세 시키지 말자. 노비도 해방시키자. 반면에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사 집단이, 정치 집단이, 지배층 집단이 안정적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노비 같은 애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니까 노비제는 유지해야 돼.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내용까지 들어가게 됐어. 그러니까 잘 들어. 지문만 놓고 세부 내용 가지고는 오답률 1등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흐름을 가지고 미리 연습해놓은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덧붙여지는 내용이니까, 느낌이니까 딱 평가원 의도에 맞게끔 정리가 딱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필기해드린 내용은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셔야 되고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되고,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들 정도 풀어오시면 되는데 한 지문 10분 잡으시면은 이게 그냥 2시간짜리 학습이야. 아시겠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지문으로 와가지고 이게 벌써 21학년도 수능이고 21학년도 이 정도 세팅을 했다는 걸 보셔야 돼. 자,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박재가라는 사람은 첫 번째 주제 중화를 뭐로 볼 거야? 명에서 청으로 바뀌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변화됐으니까. 자, 이 사람은 뭐 했어? 주장했죠. 주장했으면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 잘 들어. 지금도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본주의들은 욕망을 절제하고 이익을 절제하자는 입장이고요. 세속주의는 어느 정도 욕망과 이축을 인정하자는 입장이야. 박재가는 이쪽으로 갔죠. 왜? 그 시절에는 유교 탈레반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굶어 뒤져도 학문해야 돼. 이래버리는 거야. 그럼 진짜 다 굶어 뒤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또 정치를 해. 그러니까 더 굶어 죽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 지금 굶어 죽는 사람 한둘이니? 빈부격차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제 우리 이익 추구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양반이랍시고 공무원 하고 맨날 공무원 하고 있으니 산업공상 상업행위가 제일 중요한데 상업을 제일 천시하고 있으니 먹고 살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나온 줄 알아요? 너무나 웃길 정도로 서울대 문과애들한테 너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요, 돈 많이 벌고 싶어 보다 요즘도 어떤 대답이 나오냐? 로스쿨 갈래요? 라는 대답이 나와요. 로스쿨 왜 가니? 변호사는 뭐하니? 판검사. 지금 무슨 얘기요? 바로 고위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관료 집단에 대한 욕망이 큰 이유는 뭐야? 우리 전통이 사농공상, 사를 제일 치기 때문이야.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지. 봐, 명이냐 청이냐 싸우는 건요, 찬성이냐 반대야.
그걸 넘어간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적 아이디어까지 간 게 이동무의 평등견이라는 거고, 평등견을 다른 한마디로 바꿔주면 독자성이라는 거야. 자, 그럼 낮음은 어떤 지문이냐? 이제 과연 동양은 망에 마땅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동양의 자본주의 요소를 다뤄요. 동양의 자본주의 요소. 자본주의 요소는 첫 번째. 자본주의가 일어날 수 있는, 즉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을 시장이라고 해. 그래서 시장이 형성됐냐? 그러면 그 시장이 그냥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야? 아니요. 인구가 작은 소규모부터 100만 대규모의 시장도 있었고, 심지어 국제무역까지도 있었고, 품목도 다양했다. 아, 그러면 동양의 자본주의 경제 시장이 형성은 됐구나. 야, 그런데 자본주의가 되려면은 금융이 있어야 되는데 금융도 있었구나. 화폐가 있어야 되는데 화폐도 있었구나. 동양의 자본주의 성립됐구나.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얘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 민간 나름대로 농업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전시켰으나 한계가 있었고, 두 번째 인구 폭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시로 와서 먹고 사는 순간 공동체가 무너져. 그러면 불법적인 행동들이 행해가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주도 살 때는 너무나 재밌는 게, 제주도의 경찰관들의 일의 50% 이상은 길 잃은 할머니들 집에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 너무 평온해. 그런데 지금 제가 갑자기 이제 수업 환경이 바뀐 이유는 사기를 당해서고요. 아, 진짜야. 이미 고소장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딱 고소장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사실 지금 감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그래. 얘 골치 아픈데. 이렇게 하셨대요. 경찰관 분이. 여러분, 서울 같은 데서 경찰관을 하잖아. 정말 정신이 나갑니다. 갑자기 주치자들 와가지고 깽판 부리고 술 처먹고 또 다 해놔. 누가 치워야 돼? 짬밥 안 되는 니네가 치워야 돼. 그러니까 경찰관 일이 어떤 일이냐? 그냥 개판이 되는 거야, 그렇게. 다시. 그러면 그 시절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아졌네,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네, 어떻게 할 거야? 방법 없지. 자경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얘네는 조금만 더 나가면 조폭이 돼버려. 그래서 아직도 중국은 뭐 사마페라든지 이런 조폭들이 힘을 쓰는 이유가 이 시절에 만들어진 되게 뿌리 깊은 조폭집. 거기서 끝났냐? 아니, 이제 관료가 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잖아. 더 이상 공부로는 안 돼. 어떻게? 그러니까 뇌물 또는 부모의 백. 지금 우리랑 똑같죠. 부모가 장관님이면 이제 부모가 장관이면 난 의대를 가 있어. 수능 잘 들 필요 없어. 그냥 부모가 장관이면 의대를 가 있고 어디를 뭐 이화여대를 가 있어.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그런 문제를 민간에서는 해결하려고 했으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다? 세국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멸망했다. 이게 바로 그래 주제 흐름인 거고, 지문 자체는 딱 올해 수능 난이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소재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게 난이도는 쉬운데 니네가 변별되잖아. 그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문을 보면 훨씬 유리하게 평가하는 의도대로 학습을 했으니까 쉽게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틀렸지? 이게 수능 끝나고 벌어진 일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 흐름을 배경을 바탕으로 난이도는 이 정도로, 그리고 올해 6월과 9월을 이 수업을 듣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전체 45문항 하나의 흐름을.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맥락이 잡힐 거야. 그래서 지문에 대한 배경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지문 같이 털어볼게요. 1달러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고, 자, 오늘 처음 온 학생들 포함해서 여러분 필기 파란색으로 따라오는 거 알죠? 지문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필기하시고, 우리 수학 풀이 과정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국어 풀이 과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수학 풀이 과정 선생님 거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가다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것처럼 그것도 제 거 똑같이 따라오시다가 나름대로 방법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봐. 북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얘네는 뭐라고요? 그렇죠. 청에 나타난 경험을 바탕으로 연행록을 기록하면서 나왔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 레퍼런스는 참고 문헌 같은 거예요. 이 참고 문헌은 왜 중요하냐면 내 주장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강력한 힘을 주는 근거들이야. 그래서 연행록이라는 기록이 북학파들의 레퍼런스가 되면 당연한 것이고, 현대학자들의 레퍼런스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 현대학자들은 연행록이라는 레퍼런스, 참고 문헌을 통해서 북학파들의 주장과 시대적 배경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학파들은 북학론이라는 그러니까 주장이자 일종의 논문인 거야. 논문 또는 하나의 학파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들은 봐. 개인적인 학문 성향 관심에 따라 영역이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당연히 차이점이 있어. 그럼 글의 주제는 뭐야? 북학파가 만든 북학론이고, 하지만 얘는 차이를 보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가장 큰 차이의 초점은 뭐냐면,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줄게요. 여기서는 중화관념이요. 중화. 왜? 그 시절의 국제표준은 중화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사기를 당했어. 어떡할래? 내가 모질이니까, 내가 바보니까 당한 거니까 내가 잘못이지 라고 참을래? 아니면 뒤지 가서 패줄래? 아니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소를 할래? 그 얘기야.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었던 시절로 가면은 그놈한테서 뒤지게 4,500만 원치 패면 되겠죠. 아, 갑자기 피해 금액이 나와버렸네.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열받아서.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그 시절의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했던 중화관념이란다. 그럼 중화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미 망한 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청으로 볼 것이냐, 그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그래야 그래. 이거야. 성리학자들은 북본론 주장하면서 명이 중화라고 했을 것이고, 북학파는 아니야, 청이 이미 멸망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명나라 타령을 하고 있어. 이미 서양도 들어오고 있는데 청나라지. 이런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놓고 봐야 돼.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그래서 박제가 이덕무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다. 이렇게 1단락 끝 2단락 초반부에 주제 세팅을 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박제가는 2단락, 제가 T라고 쓰는 거는 주제입니다. 3단락, T라고 쓰는 건 주제입니다. 그래서 2단락, 3단락 주제를 여기서 먼저 언급을 하고 간 거야. 그래서 2단락의 주제, 즉 박제가의 생각은 어쨌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박제가의 생각은 뭐였어? 그래서 청 자체가 중화였고 얘가 이였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는 뭐라고? 절대 진리. 그래서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 청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제가의 첫 번째 주장은 뭐야? 이는 청이다. 됐죠? 자, 그럼 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 청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중화야. 됐죠? 그리고 조선의 지향 방향이야. 됐죠? 중화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야?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 이동화의 차이점이 나오죠. 이동화의 차이점 뭐냐? 둘의 박제가는 뭐라고? 독자성보다는 국제표준, 국제적 보편성이 중요했던 거고, 이동무는 독자성이 중요했던 사람이고. 보이니? 그러니까 이런 비교대조 포인트를 출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비교대조 포인트 항상 잡으면서 가셨어야 돼요. 무조건 물어본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얘는 연습이야. 올해 수능 실전 느낌에서도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재수생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작년 수능 뒤지기 시험네 이런 얘기라고 했어. 원래 그래요. 이게 내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계속 재처리를 하니까 쉬워지는 거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쉬워지려면 간단한 거야. 출제 예측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출제 양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느낌 잡으셔야 올해 수능 되게 쉽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독자성보다는 뭐라고? 보편성으로 갔구나. 이게 두 번째 박제가의 주장이죠. 계속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의 주류의 견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서술인 거고, 그럼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반박을 한 거야? 야 이미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 라고 했던 거죠.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야 너희 언제까지 배고르면서 학문할래? 좀 이득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 이득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 역시 반대됐던 건 주작자들이죠. 됐죠? 그 반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박했어?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을 왜 자꾸 부정적으로 보니? 또 자고 싶잖아. 그럼 자야지. 먹고 싶잖아. 먹어야지. 야, 인간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으면 어떻게 살 건데? 그건 생존하기 당연한 거니까 그건 당연히 실용적으로 이익 주고 해야 돼. 양반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좀 그지같이 궁상 떨지 말고 먹고 살 거 먹고 살자. 이렇게 얘기가 끝난 거죠. 자, 이제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병기를 지술하면서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 거냐? 잘 들어. 청에 대한 찬반이 아니란 얘기야. 여기서의 문맥적 의미는. 왜? 얘들아, 객관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객관적인 거야. 그럼 청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데? 그렇지. 명 vs 청의 관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자, 봐. 명, 찬, 청, 반. 객관적 합. 이해돼? 또는 정, 반, 합. 이게 뭐야? 변증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변증법적 아이디어를 세팅한 거예요. 이해됐죠? 나중에 또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비판적 관점도 있었죠. 하지만 청의 효용에 대해서 긍정의 관점도 있었죠. 하지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평등건이라고 뭐라고? 그런 청을 따라가자 말자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재해석하자로 간 거야. 재인식해보자가 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찬반의 갈등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나름의 유용성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보자. 라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독자성이고 두 번째 주제는 방금처럼 얘기했지만 찬반을 넘어서 가보자요. 됐죠? 하지만 또 뭐야 얘는? 여전히 명예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어. 즉 중하라는 한계에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명예에 대한 의리도 여전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평소에 문제 풀 때 지문 처리할 때도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제구조 재처리야. 자 그러면 이렇게 북학파가 글의 주제는 아니 이제 중국의 상황을 봐야죠. 되게 중요한 거 얘들아. 쓰자 여기다가. 주제는 뭐라고? 그래. 중국의 경제야.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를 배울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로 나눠서 배우는데 역사들마다 논쟁도 많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유물론이라는 관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를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게 바로 유물론이야. 그러니까 이 유물론을 인간 강사 중에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은 메가스터디 회장님, 손전 회장님이고 저도 이제 그 시절에는 그분들이 워낙 일타였으니까 수업을 들었겠죠.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뭐 유물론이고 뭐고 이해가 아예 안 됐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보고 저도 이해했어요. 요즘 유튜버들이 워낙 설명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좀 생각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유튜브를 보는 과정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길러지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다? 이 근현대 경제체제의 핵심은 바로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나중에 설명 자세히 드리고. 그럼 자본주의 요소가 글의 주제인 거야. 첫 번째 뭐냐? 시장의 존재야. 마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배경, 경제활동의 시공간적 배경을 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촌동네 프리마켓부터 100만 대도시의 쿠팡까지 존재하는 거야. 또 국내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무역, 직구도 하고 있는 거야. 얘네가. 장거리 교육도 보이죠. 됐어?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시장의 범위죠. 규모죠. 대규모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오히려 유럽보다도 큰 시장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상행위를 한다 그랬을 때 자본주의 핵심 뭐냐면요. 잘 들어. 자본이 생산수단이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죠. 이게 왜 어마어마한 거냐면 봐봐. 우리가 인류가 최초로 생산수단을 하는 건 수렵 채집이야. 그러다가 농경이라는 걸로 가. 근데 농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그것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아니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교생 같은 걸 보시면 되는데 일단 농경은 봐봐. 토지에 노동력을 투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노비를 소유하려고 했던 거고 땅을 소유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자본주의는 자본 자체가 생산수단인 거야.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인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돈이 돈을 벌게 해라. 돈이 일하게 해라. 그 얘기야. 옛날에는 땅을 두고 사람이 일했으면 지금은 돈이 일해서 돈을 벌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돈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금융이야. 그게 바로 신용기관이야. 바꿔 얘기하면 은행이야. 은행과 금융은 동의어고요.
금융은행 신용기관 그냥 동의어라고 놓고 보시면 돼. 세 번째, 그러면 얘네가 말 그대로 자본, 돈이 있어야 되잖아. 화폐가 있어야 되잖아. 화폐도 있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자본주의가 이미 얘네는 싹 트고 있었다니 이미 자본주의가 확립됐다요. 그런데 왜 얘네는 서구한테 뒤지게 쳐맞았을까를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달락?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얘들아. 여기서 은은 지금 뭐로 쓰인 거야? 이거 22 브레튼우즈 지문 한번 우리가 상기해보자. 22 브레튼우즈 체제 지문에서 핵심 주제가 뭐니? 국제유동성이야. 국제유동성과 동의어가 뭐니? 기축통화야. 즉, 결제수단이야. 그러니까 돈이 결제수단이잖아. 너 이제 좀 이따 간식 먹을 건데 매일 카페에서 3,000원짜리 주고 샀어. 그 3,000원이라는 게 결제수단이잖아. 그게 통화잖아.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통화잖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화가 뭐야? 달러야. 또는 뭐야? 금과 은이야. 그건 기준이 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 그리고 국제적인 결제수단이고 국제적인 결제수단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은이 국제유동성으로 이미 이 시절에 존재했던 거예요. 이해됐니? 계속 보자. 자, 무슨 얘기는 힘들죠?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 그냥 국어는 이렇게 하시는 단계까지 가시는 거야. 우리가 내신 문학작품 더 이상 공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니? 너네가 평생 살면서 두 번은 볼 일이 있겠어요? 없어. 아, 물론 재수하면서 하면 보겠지. 그런데 너희가 사회생활 하면서 볼 일이 없어. 그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야 돼. 자, 계속 봐.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이미 자본주의가 싹 텄는데 왜 뒤져버렸냐? 첫 번째 문제. 인구가 뒤지게 증가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당연히 굶주리거나 어떤 경제 생산성, 농업 생산성이 따라 붙어줘야 되죠. 그래서 민간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인구 증가가 어떤 문제를 가져와? 그렇죠. 도시화를 가져와. 그럼 어떻게 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기 쳐먹어. 등 쳐먹어. 야, 친구들끼리 등 쳐먹다. 어우, 저 쓰레기 새끼. 사회생활이 안 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고 외지 사람이면 등 쳐먹어도 병신 꺼져 그래버리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사기를 뒤지게 쳐먹기 시작을 해. 그럼 어떻게? 법에다 호소해도 들어주질 않아. 그럼 어떻게? 사적 구제라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패면 또 뒤지게 쳐맞아. 그리고 어떻게? 조폭 집단을 형성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결사 조직이라는 거예요. 결사 조직이 에다 써? 조폭 집단. 또는 자경단. 그러니까 자경단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경찰을 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 LA에 흑인 폭동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군필자들이잖아. 다 군필자. 이런 나라가 국제적으로 드물어요. 저는 이제 옛날 사람 M16이라는 걸 썼어요. 그 정도 옛날은 아닌데 우리는 아직도 그래. 저는 그 M16 딱 갖다 주잖아요. 전 갖다 주자마자 몸이 반응을 해. 그래서 서서 쏴, 앉아서 쏴, 엎드려 쏴 다 할 줄 알고요. 254로 봐, 미안해 얘들아. 갑자기 군 얘기 신났어. 254로 봐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총을 다뤄야 되고 어떻게 쏴야 되는지 다 알거든.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야. 니네도 봐. 총 쏴본 적 없잖아. 군필자 빼고. 군필자 손 한 명 있나? 두 명 있나? 총 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어땠냐? 흑인들이 걔네는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한인타운 오면 총 맞아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인타운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도 너무 땅이 넓으니까 다 못 막아. 그러니까 비버리 힐즈라고 제일 잘 사는 동네만 막아준 거야. 그러면 그 옆에 한인타운이라서 흑인 폭동 일으킨 애들이 와가지고 한인타운 와서 싹 쓸어가려다가 뒤지 이제 맞고 도망간 거야. 즉 이게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방어를 했었어야 되거든. 그 얘기야. 그게 바로 결사조직, 자경단 같은 게 현대도 존재하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 시절은 훨씬 더 했겠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호하고 끝나면 되는데 막 삼합회라든지 조폭처럼 뭐 MJ 조폭처럼 막 이제 조폭이 돼버리는 거야. 또 인맥이 기초한 관료, 사회 부정 부패. 또 고이다 보니까 심화가 될 수밖에 없죠. 또 공부는 많이 해.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박사님들이 넘쳐납니다. 그럼 뭐하냐? 다 박사인데. 옛날에는 박사가 한두 명이야. 너 그래 장관해 이렇겠지만 지금 박사 한 100명 돼요. 뭐 장관님 100명 만들 수 있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을 못합니다. 왜? 봐. 지금 민간 나름대로 해결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었던 거야. 당연히 한계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는 뭐 해? 그딴 거 몰라. 야, 닥쳐. 무식한 놈들아. 세국이나 해. 개, 돼지들이 뭘 알겠어. 그냥 세국 정책에 이렇게 했던 거야. 결론은 알고 있죠? 청나라 멸망, 소중화 사상 똑같이 세국 정책했던 조선 멸망. 아시겠죠? 그렇다고 너무 우리를 비하하는 건 아니야. 왜? 가지문을 보면 굉장히 독자적으로 잘 했으니까. 하지만 나지문을 보면은 누가 문제였다? 위정자들이 문제였다. 그런 것들도 좀 잘 봐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16번 바로 문제를 볼게요. 얘들아, 이런 건 세부 내용이 아니다. 주제와 그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에 집중하면은 딱 하고 보이는데, 자, 우리 추석 때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건데요. 이번 6월, 9월 평가원을 다시 풀어볼 건데, 특히 킬러 문항의 특징이 뭔지 아니? 한 단어가 틀린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 한 단어를 꼼꼼하게 못 읽어서 틀렸다. 아니, 실전에서 그럼 뭐 했네? 맨날 니네 꼼꼼하게 읽잖아. 그게 아니디. 뭐라고? 주제 구조를 잡았을 때 그 한 단어가 툭 하고 보이게 출제한다는 거야. 즉, 우리가 정보 처리 기술을 제대로 적용시켰을 때 문항이 너무 쉽게 풀리게 하는 설계를 통해서 유도하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 배운 거 철저히 쓰셔야 돼요. 자, 그럼 봐. 주제.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주제 맞죠?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 주제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진 않았어. 주제에서 틀리진 않았어. 중국의 사회상보다는 좀 더 좁혀주면 좋긴 하지만 뭐 나쁘진 않죠. 이 정도면 범위를 봤을 때.
중국의 사상 변화가 아니야. 경제가 어떻게 변했냐,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죠. 중국의 현실까지. 그러니까 앞쪽 주제에서는 안 틀린, 판단이 안 돼. 지금 4개가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얘기했죠. 주제 플러스 전개 방식 가지고 풀리는 게 87%고 특히나 전개 방식 쪽에서 변별하려고 한다. 자, 빨간색으로 전개 방식 볼게. 그 사상의 배경과 차이점. 정답이죠, 그냥. 배경, 차이점, 끝.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 더 보여줄까? 자, 우리 항상 1단락 끝, 2단락 초반에 주제 세팅 된다고 했지. 다시 한번 봐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학자들의 견해. 내가 왜 맨날 주제구조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하시네. 아우 영감탱이 아주 그냥 잔소리만. 아니 맨날 나오잖아. 또 틀리면 어떡해. 1번에서 그냥 끝내야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똑같은 거야. 왜 미분 문제를 적분을 해서 풀고 있냐고. 왜 곱셈공식 쓰면 되는데 열심히 전개를 막 몇 항을 다 하고 있어. 이항분포 뭐야 저기 그냥 이항분포 쓰면 되는데 이항분포 뭐였지? 이항분포 전개식이 뭐였죠 그게? 아무튼 이항분포 쓰면 되는데 왜 a 플러스 b n제곱을 다 전개를 하고 있어? 미분하면 되는데. 그런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는 공식과 기술을 배웠으니까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하자고? 요런 거야. 주제는 뭐야? 맞죠? 구조는 뭐야? 배경, 견해 차이. 특히 주제는 어디 세팅된다? 1단락과 2단락 넘어가는 요 지점이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다. 1번 끝이야. 됐니? 자, 2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역사까지는 안 갔어. 관점, 역사, 의, 한계. 자, 두 사람이 나왔고 역사라고 하자. 근데 역사적 의의는 아니잖아. 맞죠? 한계도 아니잖아. 3번은요. 사회상 분류 서술이 아니라 경제 변화와 문제 원인 해결책 요렇게 보고 있잖아. 긍정 부정이 아니라 경제 현상과 문제 원인 해결책 하지만 결국 문제 이렇게 보고 있잖아. 예시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 예시? 자, 나지문의 주제구조 흐름은 문제, problem, cause 그 문제의 원인, solution 그 문제의 해결책, 다시 하지만 한계, problem 이렇게 가는 거니까 3, 4, 5는 나의 전개 방식 다 틀렸구나. 정답 1번 끝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 이런 느낌으로 푸셔야지 자꾸 내용 일치로 가시면 어차피 안 풀린다요. 아시겠죠? 자, 지금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냥 백지 상태에서 더 쉬워. 그럼 뒤지기 쉬워져요. 자, 17번. 박제가 이동무 당연히 가지문에 대해서 디테일 비교 대조할 수 있는데 잘 들어. 비교보다는 대조, 차이점이 주제였고 공통점은 뭐예요? 얘네들의. 중하야. 맞죠? 차이점은 뭐야? 중하에 머무르냐 아니면 독자성까지 갔냐? 자, 그럼 봐. 1번 맞죠? 왜? 박제가라는 사람은 청이 중하라고 봤으니까. 이걸 2라고 봤으니까. 이걸 이상 조선의 지향이라고 봤으니까. 2번 선치. 박제가는 그렇지. 청의 현실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봐. 박제가의 주장은 뭐야? 청이 뭐야? 중하야. 청의 현실 중하를 따라가는 게 조선 지향 방향이야. 아니, 깔끔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내용 일치하고 있으면 헷갈린다니까. 그럼 이상한 풀이를 해. 제가 이제 저저번 주 금요일 한 10일 됐네요. 10일도 안 됐구나. 8일 됐구나. 네, 그 경험을 얘기하니까 다들 약간 네, 무슨 강사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냐고 약간 뭐라고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뭐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얘들아 나도 긴장하니까 내용 일치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두 지문에 문법 두 문제 15분 풀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브레이튼 주 나왔고 두 번째 그 위에서 바라보는 그 서라운드 뷰 있죠. 그거 나왔고 그 다음에 문법 두 지문 나왔는데 그럼 시간이 존나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맞잖아. 문법 한 문제 1분 1분? 그러면 12분 동안 한 지문에 6분을 써야 되잖아. 그럼 봐. 구조도고 나발이고 그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날아가니까 내가 내용을 차고 있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계속 무한 반복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가 될 확률이 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실전적으로 구조 잡고 실전적으로 배운 걸 녹여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긴장되고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가면 우리가 멘탈이 털리니까 내용 일치만 해 자꾸. 그러니까 지금 구조 처리한 연습을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놓으시라고. 내가 실전가 보니까 덕을 체감하더라. 자, 3번 선지 봐. 이동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아,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게 이동무의 주장이었잖아요. 자, 청의 현실, 그 다음에 민생도 관찰했고 이게 뭐였냐면 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 다시 한번 내용 일치를 한번 봐볼까요? 봐. 뭐라고 나와있어요 여기에? 비판하는 내용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내용일치로 잘 안 보이는 이유 왜 그러냐면 구조를 빡세게 안 잡아서 그런 건데 여러분 이런 걸로 정답 선지 안 만든다 그랬지. 왜? 가치가 떨어지니까. 4번 선지 봐. 근데 정답이잖아. 왜 4번 선지가 정답이니? 잘 봐. 지금 이동무라는 사람은요. 봐.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이 있어. 즉 청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긍정도 있어. 그런데 이동무의 한계 또는 이동무의 사상 중에 기본에 깔려있는 건 뭐니? 중화사상이야. 얘네들 공통적으로. 그럼 봐라. 잘 봐. 박제가는 중화를 물어봤어. 명도 청도 중화인데 지금은 청이라고 본 거야. 그런데 이동무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니? 명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한탄이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여기 한계. 이해됐어? 그 한계가 뭐였는데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봐요. 보이니? 명에 대한 의리 중심, 중화의 중심이 명이다라고 나오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전히 이동무는 어떤 관점인 거야? 명이 중화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청이 중화 아니요. 명과 청을 비교하자면 명이 중화라고 한 거잖아 지금. 그 부분은 어디에 있는 정보야? 한계에 해당하는 정보잖아. 그러니까 구조 처리를 깔끔하게 해놨어야 이게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 처리를 깔끔하게 안 해놓으니까 어디서는 명 같고 어디서는 청 같으니까 헷갈려가지고 휘리릭 하다 보면은 작살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 처리를 더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 이번 구평이 더 그렇더라고. 꼼꼼하게 해주잖아. 그럼 봐. 한 단어가 딱 틀리는 게 보이죠? 청이 아니라 명이 중하거나 봐. 한 음절이 틀린 거야 이 문제는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나온다 요즘. 그러니까 정보량이 좀 덜 압축적이고 내용 자체는 쉽다 보니까 쉽다고 느끼는지 모르지만 문제가면 터지는 이유가 아무리 정보량이 적다고 해도 뒤지게 많은 거야 이 정도면. 최소 800단어야. 내용이 쉽다고 해도 800단어야. 거기서 한 음절 한 단어 다 내용 일치하고 있으면 못 풀어요. 시간 안에. 결국 뭐야? 주제 구조로 좁혀놓고 가는 이 느낌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수업을 좀 원래 이제 고3 수업인데 다양한 학년 학생들이 와서 미리 좀 선행의 목적에서 듣고 있고 한데 여러분 결국 들어놓으시고 내용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왜? 시험 범위는 기출 EBS로 정해져 있으니까 알고 있다고 전자고 낸다. 이 얘기도 좀 알고 계시라. 그래서 내가 자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 평등견. 평등견 한마디로 보다 독자성이라고 그랬지, 내가. 왜? 이 독자성 부분에서 누구와 차이가 있었으니까? 박제가는 독자성보다는 보편성을 중시했으니까.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이동무는 독자성을 중시한 사람이고, 그 독자성은 명이냐, 청이냐, 이분법에서 넘어가서 한 발 더 진화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럼 봐. 독자성 나와 있는 한 단어 찾아. 끝. 됐니? 물론 독자성 한 단어 때문에 5번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독자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정답선지 설계하는 게 보이실 거고 그 독자성이 어떤 독자성인데 청을 X만 하지 말자. 이 사람은 뭐야? 명도 오케이. 청도 오케이. 그립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의 독자적으로 인식하자. 이렇게 간 게 이 사람의 주제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은 명이 우선이야. 명이 중하야. 청 뒤지게 패야 돼. 아니 꼭 그렇게만 북벌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명나라를 따라가자. 중하가 명이니까. 중화 사상에 근거해서 명, 북벌하자. 그래서 명을 회복하자. 아유, 무슨 얘기야. 북학하자. 아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지 말고 우리 독자적으로 좀 하면 안 될까?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명만 따라가자는 배타적 태도 지향하고 그렇다고 청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독자성으로 가자.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 정답 5번이고 그 핵심 워딩이 바로 뭐라고? 독자성이란 워딩이잖아요. 요 느낌을 잡으시라고.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 때문에 정답이 되고 안 되고가 보이기 시작해야 돼. 요즘 수능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쉽다고 내용을 차면요. 시간 뒤지 걸리면서 터트려버려요.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 갈린다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 인생이 갈린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여러분 국어는요. 이미 저랑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은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1, 2등급이야. 제발 지금 연습하셔야 돼. 자 19번 볼게요. 기억의 의미. 뭐라고 돼 있냐.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 그래 망하기 직전이제. 세국정책에서 뒤지기 직전이네.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지금 위기가 온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좋은 건데 무슨 위기가 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 2번 선지. 그러니까 봐라 얘들아. 지금 얘는 나름대로 첫 번째 해결 방법이잖아. 민간에서의 해법. 민간에서 기술 같은 걸 발전시켜가지고 경제 생산을 높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지만 좋은 거지. 위기가 아니지. 자, 2번도 마찬가지요. 1번에 얘도 자본주의의 요소에서 얘도 지금 경제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3번 선치. 반란 위험성 증가로. 그렇죠. 이게 이단락에서 얘기하는 문제점들인 거잖아. 인구 이동, 인구 증가 다 문제점들인 거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 저 터지는 거잖아. 결국에는 문제가 또. 3번이죠 그러면. 자 정책이요. 여러분 4번 선지에서 한 단어가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 봐봐.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죠. 위기가 터졌죠. 해결 누가 하려고 했어? 해결의 주체 누구야? 그런 거 중요해. 해결의 주체 누구야? 민간이야. 정부는 세국정책이야. 망하지 당연히. 뭐가 틀린 거야 그러면? 그렇죠. 조정이라는 한 단어가 틀렸어요. 한 단어 더 틀렸다. 정책이라는 단어도 틀렸죠. 민간에서 노력을 했죠. 조정은 뭐 했어? 세국정책이야. 망하지 당연히. 됐니? 이주 농경 집약화는 누가 한 거라니까? 민간이 한 거라니까. 민간의 노력이에요 이거는. 두 단어 틀렸네.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라고. 그래서 자 과제 드린다. 자 영상 끊었다 바로 붙여. 잘 들어 얘들아. 수강생들한테 자꾸 선지 하나하나 놓고 맞은 이유 틀린 이유 쓰지 말란 이유가 있어. 너희한테 선지 하나하나 놓고 맞은 이유 틀린 이유 쓰라면 완전히 지엽적인 데서 근거를 찾고 있는데 실전에서 그거 못 써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잘 들어. 올해 6월 9월은 그거를 하셔요. 하시는데 잘 들어. 정답 선지만 왜 하라는 거냐면 여러분이 맞은 이유와 틀린 이유를 고민하다 보면은 메타인지가 생겨. 메타인지가 뭐니? 내가 뭐를 알고 모르는지야. 요즘 메타인지가 되게 유명해. 메타인지 딱 검색해봐. 그럼 갑자기 굉장히 코도 크고 이제 막 우락부락한 헬스 유튜버가 나와서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헬스 유튜버가 하던 시대야. 메타인지가 뭐냐? 내가 뭘 알고 모르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다 보면은 내 사고 과정을 검토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메타인지를 기르는 목적에서는 OX 왜 OX인지 판단하는 이유를 써보거나 근거 찾는 건 도움이 되지만 실전적 느낌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가 구분해서 써야 돼.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과제다. 6월, 9월 모든 문제의 정답 선지가 왜 정답 선지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사고 과정을 정리하는 그렇게 선지 하나하나 분석하는 걸 할 건데 모든 선지 분석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정답 선지 하나만 분석을 해. 왜 오답이고 정답인지. 그래서 여기는 왜 오답이다? 조정, 정책이 틀렸다. 왜? 주제 구조를 잡아봤더니 민간이 노력을 했지 정부는 똥을 쌌더라. 됐죠?
다시 봐.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것도 30초 줄게. 틀린 이유를 찾아봐. 이것도 주제구조로 터는 거야. 그럼 깔끔하게 딱 보여요. 따라올래? 얘들아 봐봐. 왜 공동체의 인간관계나 유대감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 이주했기 때문이야. 그 이주의 결과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 사적 구제 집단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잖아. 오히려 봐봐. 지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버리는 거는 오히려 얘네들이 뭐 한 거야? 결속이 심화된 거죠. 이해됐니? 즉 뭐가 틀렸어?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해서 관료의 부정부패가 심화됐어. 아니요. 관료사회의 유대가 오히려 결속됨으로써 지들끼리 헤쳐먹기 시작한 거야. 옳게 바꾸자면. 그러니까 내용을 섞은 게 보이죠. 인과구조를 제대로 따져보면 관료사회끼리는 유대가 오히려 결속이 심화돼가지고 지들끼리 헤쳐먹은 건데 이해됐니?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이거죠. 자, 일반 대중들의, 일반 국민들의, 일반 백성들의 일반의 사회적 유대는 약화된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자 어떻게 됐어? 무슨 집단? 뭐라고? 결사 조직. 결사 조직을 만들었고 얘네는 나중에 조폭 같은 범죄 집단까지도 가버렸잖아. 그런데 반대로 권력 집단. 권력 집단은 오히려 사회적 유대가 강화됨으로써 지들끼리 고여버렸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부패가 심화됐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섞어버린 거 보이죠. 일반 사회와 권력 집단의 내용을 섞어버린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한 단어가 뚝 하고 틀린 게 보이려면 인과나 주제구조 빡세게 잡아주시면 깔끔하게 뚝 하고 보이는 이런 느낌에 집중을 해주시라고. 이 질문 쉬워요. 이 질문 쉽다고, 객관적으로. 그런데도 왜 틀리고, 그런데도 왜 시간을 많이 쓸까? 이 기술을 쓰라고 낸 문제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 지금 좀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고3 재수생이 아닌 학생들이 들을 때는 어려운 게 맞으니까 기초적인 거 들을 수 있게. 그리고 고3들 중에서도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시간 단축 패스트트랙의 목차를 보시면 쉬운 지문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쉬운 지문들은 블로그 가셔서 보시면 되고, 갑자기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네이버 주소가 바뀌어서 잠깐 접속이 안 되고 있는데 내일부터 아마 될 겁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보기. 뭔 얘기를 하는 걸까?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상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 상업의 중시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무슨 얘기야? 산업공상에서 사집단도 뭐 해? 그래, 장사한대.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는, 중국 사람은. 근데 우리나라는 봐, 화폐는 유출시켜버린대. 그런데 자, 금 같은 귀금속 화폐를 영국에선 뭐라고 불렀어? 그 시절에? 국부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이 귀금속 화폐를 들여오는 게 국부가 강해지는 거라고 봤잖아. 그래서 중상주의를 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뭐야? 조선에 대한 비판이죠. 왜 사집단이 장사는 안 하냐? 왜 너희는 화폐를 유출만 시켜서 국부를 유출만 시키느냐? 그 두 가지 문제 지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1번 선지 봐. 또 실용적이죠? 사집단이라도, 선비집단이라도 이윤 추구하니까. 또 우리의 문제를 북학에서 해결하자 역시 괜찮죠? 3번. 상해인의 의 서술. 그렇지. 얘네 장사 잘하면서 근대 자본주의 형성시켰잖아. 오히려 강조하고 있죠. 강조. 맞잖아. 우리나라는 뭐해? 아니, 은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니네 맨날 은 갖다 팔고. 아니, 야, 명품이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야, 돈을 갖고 있어. 돈이 돈을 벌어주는데 네가 얼마나 번다고 무슨 명품을 사재 끼고 명품을 사재 끼고 있어. 그거 10년 지나면 그냥 똥값이야. 라는 얘기라는 거잖아, 지금. 비단, 지구로 치면 뭐니? 비단, 사치품이죠. 몇십 년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야. 은은 계속가. 부는 계속가고 오히려 부를 생산하는 수단인데 왜 돈을 생산하는 자본은 축적을 하지 않고 다 써버리니? 즉, 무슨 얘기야? 그래, 은에 대한 화폐, 즉 자본에 대한 강조라는 게 복이잖아. 강조한 게 아니죠. 오히려 강조하고 있지. 그러니까 주제를 잡으면 한 단어가 딱 보인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수능은 주제를 잡으면 한 단어가 띡 하고 보이게끔 설계 출제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어휘 나오면 다 정리하시고 이렇게 주제 구조 잡는 연습을 치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지문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이제 현장 강의 수강생, 라이브 수강생들은 제가 오늘 수업 흐름도 잡아서 드리고 있고 이거를 꼭 교재 형태로 다시 나갈 거야. 복습하셔야 돼, 꼭. 아시겠어? 그러니까 올해 수능 대비로 나올 지문들과 구조는 결정되어 있다, 얘들아. 쓸데없는 거 많이 본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봐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실력으로 쌓아감으로써 시험장에서 대응이 될 거야. 그래서 복습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연휴 지나면 다시 한번 복습 교재가 제공이 될 것이고 출제 예측 지문까지 엮어서 나갈